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 대우가 이 대우는 뭐냐면 수학에서의 증명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대우도 이 간접 증명법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지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그 명제의 대우를 사용하면 쉽게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명법의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배우면 됩니다. 자, 명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먼저 명제라는 것은 집합과 의미가 어찌 보면 비슷해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문장도 되고요. 근데 우리는 문장은 잘 안 다루죠. 문장이나 식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명제는 우리가 다루지 않아요. 자, 그런데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나 문장이나 식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에서 다루는 것은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를 주로 다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지수 x를 주로 사용하는데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식,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거나 거짓이 되는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죠? 미지수 x에 따라 x의 값에 따라죠. 정확하게는 x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자, 이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조건을 어, 소문자 P 또는 Q 또는 R로 표현하는데, 자, 이 조건을 P, Q, R로 표현했었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하면 이게 명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P 이면을 이제 한 줄 화살표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조건 P와 Q를 이면으로 연결했더니 얘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네? 라는 이런 명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참이야. 그러면 우리는 두 줄 화살표로 얘가 참임을 표현했었어요. 자, 이런 정도만 알면 이번 시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명제의 역과 대우를 볼 건데요. 역이라는 말은 역수, 뭐 곱하여 1이 되는 두수 또는 반대 방향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명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자, 명제 P이면 Q가 주어지는데요. P를 우리는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하잖아요.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이라는 건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놓은 명제, 즉 Q이면 P. 그러니까 역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놓은 얘도 명제입니다. 역도. 그래서 Q이면 P가 되는 거예요. 역. 자, 그리고 원래는 예전에는 명제, 역, 이, 대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배웠었어요. 세 가지를 모두 배웠었는데 교육과정에서 이가 빠지고 명제, 역과 대우로만 배웁니다. 뭐 뒤에 설명은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명제에서 대우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좀 독특합니다. 자, P이면 Q 명제죠. 그런데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서로 바꿔 놓습니다. 자, 대우라는 게 뭐냐면
가정과 결혼을 부정하고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 즉 not Q이면 not P. 좀 독특하지요. 이거를 대우라고 불러요. 대우. 대우.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not, 그리고 서로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놓은 명제 not Q면 not P를 우리는 대우라 합니다. 근데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 우리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에요. 그리고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 사이를, 표 관계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여기서 P이면 Q, 역이 있죠.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꿔 놓은 식이라고 했으니까 Q면 P가 되잖아요. 근데 이 대각선도 원래 있었어요. 대각선. 한번 여러분 그어보세요. 여기 대각선. 원래 X자로 다 걸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그어볼게요. P이면 Q인데 빨간색 대각선으로 걷을 때 not P이면 not Q. 가정도 부정하고 결론도 부정했네. 이거를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E라고 불렀어요. E. 그래서 역이 대우. 이게 관계가 있어요. 역이 대우. 관계를 한꺼번에 배웠습니다. 좀 이따 이제 뒤에 여기도 내용의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메모만 해놓으세요. 그 대각선으로 서로 이관계에 있어요. 이관계.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한 것을 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제와 그의 역, 대우의 참과 거짓인데요. 어떤 명제는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명제에 대해서 대우를 이용하면 좀 쉽게 참이나 거짓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대우를 많이 사용해요. 여기 이제 요 결론만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1번을 보면 어떤 명제가 참이에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반드시 참입니다. 이 증명은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매우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거짓이에요. 근데 역은 아니에요. 역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번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드바이스 볼까요? 자, 역입니다. 역. 여기서 이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바로 설명하네요. 자, 명제의 이.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둘 다 부정한 것을 not P면 not Q가 되잖아요. 이것을 그 명제의 이라고 합니다. 이. 아까 대각선 모양이에요. 대각선 모양이 바로 이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씩 구해보자. 보기 1번 볼까요?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아래에 1번, 2번 명제가 있는데 역과 대우를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1번 x가 0이면 xy도 0이다. 참이의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죠? 0 곱하기 y는 0이잖아요. 그러면 이 역을 구했을 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건데, 이 보세요. xy가 0이면 x가 0입니까? 이거 거짓이죠. 얘는 참이지만 한번 써보세요. 역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해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를 볼까요? 대우는 0이다의 부정이니까 0이 아니다가 되겠죠. xy가 0이 아니면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0이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두 수 모두 0이 아니죠.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요거 간혹가다 대우를 구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 별표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사용할 때 그 미지수를 정의해 주는 것, 미지수의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은 이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아래 노트에 보면
자연수 x에 대하여는 이런 걸 대전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 모두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런 것은 뭐 순서를 바꾸거나 부정을 할 때 이거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수 x에 대하여예요. 뭐 부정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이나 대우를 구할 때도 자연수 x에 대하여 그대로 써주죠. 대전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것만 우리가 바꾸거나 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x가 짝수이면 x의 제곱은 짝수이다. 자, 자연수가 짝수면 제곱을 해도 짝수죠. 참이에요, 참. 자, 그러면 역을 볼까요? 자연수 x의 제곱이 짝수면 제곱한 수가 짝수야. 그러면 그 원래 수도 짝수가 맞아요. 얘는 참이 돼요.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도 참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역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대우를 볼까요? x의 제곱이 홀수이면 x는 홀수입니다. 이거 증명 가능한 거예요. 참이에요. 자, 참고로 여러분 짝수와 홀수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자, 짝수의 경우 수를 2m으로 표현합니다. 짝수의 경우 수를 2m으로 표현해요. 여기서 m은 자연수입니다. 내추럴 넘버 자연수 집합 대문자 n으로 표현하는데,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다 한 줄을 적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수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저 보세요. a의 제곱은 이면 a의 제곱 이퀄 2m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4m의 제곱이 되는데, 얘는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2m의 제곱이잖아요. 어떤 자연수에다가 2를 곱하면 얘는 짝수죠. 짝수. 이렇게 직접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홀수도 가능해요. 홀수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홀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를 보통 2m 플러스 1이나 2m 마이너스 1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연수, 홀수 전체를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2n 마이너스 1로 표현합니다. 이때 n은 자연수예요. 왜냐하면 2n 플러스 1로 하면 1이 빠져요. 얘네다 1부터 대입하면 빠집니다. 자, 이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홀수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홀수는 짝수보다 1 작은 수라고 기억해야 돼요. 홀수는 짝수보다 1 작은 수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의 제곱은 2n-1의 제곱이 되겠고, 이거 제 완전 제곱식을 풀면 되죠? 4n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두 개의 식은 2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럼 2로 묶어줄 수 있고 2n의 제곱 마이너스 2n이 되겠는데, 얘는 짝수예요. 짝수. 그러니까 짝수에서 1변수라고 정의하는 것은 모든 자연수를 포함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짝수에다 1 더했다는 수는 이건 홀수가 된다는 정의예요. 그래서 얘는 홀수.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직접 증명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짝수와 홀수는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더 가면 뭐 3으로 나누어서 1이 남는 수, 또는 뭐 5로 나눠서 3이 남는 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메모를 해주세요. 자, 수를 이제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자연수나 정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좀 연습하면 돼요. 금방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메모를 잘 해두고, 혹시 선생님 설명이 좀 빨라가지고 필기를 못하는 거 있으면 꼭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명제와 그 역, 대우의 참과 거짓을 볼게요. 명제가 참이어도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은
참이거나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역은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대우는 명제와 같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에요. 자, 우리가 자, 어떤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의 대우도 참 이렇게 이제 별표를 해놓고요. 참인 명제를 두 줄 화살표로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P이면 Q이면 not Q이면 not P다. 두 줄 화살표. 두 줄 화살표는 참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항상 참이야?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기 2번이에요. 별표 3개 해놓으세요.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래도 왜 대우가 참인지는 알아야지. 그지? 진리집합을 이용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P이면 Q라는 것은 PQ의 진리집합을 이제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P이면 Q가 참이라는 얘기는 포함된다라는 거였죠. 그죠? 포함이면. 그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이 밴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P가 Q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not Q와 not P를 한번 보세요. 뭐가 뭐에 포함되는지. 오른쪽 진리집합에서 일단 P는 Q에 포함됩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그러면 not P를 한번 찾아볼까요? not P. not P는 어디냐면 요 P 바깥에요. P 바깥에. 여기 노란 부분이 not P예요. 자, 여기가 not P의 여집합이라고 하자. P의 컴플리먼트입니다. 그런데 Q의 여집합은 어디냐면 자, 여기서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Q 여집합은 Q 바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색 부분은 노란색이 포함돼요. 이게 Q의 여집합이에요. 컴플리먼트. 결국에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Q의 컴플리먼트는 P의 컴플리먼트에 포함되는구나. 여집합이 포함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이제 진리집합이 아니라 명제로 표현하게 되면 Q의 여집합이라는 건 not Q 두 줄 화살표 포함되니까 이면 not P 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매우 쉽게 그 대우가 참이라는 것을 매우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대우라는 거를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명제가 있습니다. 얘가 참이래요. 그러니까 두 줄 화살표죠. P면 not Q예요. 그러면 반드시 참인 명제라는 것은 대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대우. 앞에 대우.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Q이면 not P. 그렇지. 4번. 이렇게. 대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4번도 볼까요? 자, 명제가 있습니다. P면 Q에 역이 참입니다.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역이 참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Q 두 줄 화살표 P예요. 그죠? 그럼 이 Q이면 P의 대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ot P이면 not Q가 되겠죠. 2번 이렇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게 명제 역이 대우 이까지 같이 외우세요. 명제 역이 대우. 그러니까 역과 이는 서로 대우 관계예요. 역과 이는 서로 대우 관계. 그러니까 역이 참이면 이도 참이에요. 대각선을 연결된다 그랬죠? 그거만 좀 처음에 혼란스럽지 금방 적응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22대 3번인데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명제의 역이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X, Y, Z는 실수입니다. 이런 조건들 단
하고 적은 것들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자, 1번을 볼까요? 여러분 이게 부등식이죠. x는 1보다 크나 같고 y는 1보다 크나 같으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나 같습니까? 참입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얘들아? 그래프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지오지브라 많이 이용하세요. 지오지브라 입력만 하면 그려줘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1번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렇게 영역도 그려줘요. 그래프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영역도 그려줍니다. 근데 y가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공통 구간이죠. end니까, 그죠? 이거니까 여기 짙게 색칠된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여러분 이건 이제 간단한 1차 함수니까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서 보세요.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은 이 그래프의 위쪽입니다. 위쪽이죠? 자, 위쪽과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보다 크거나 같은 공통 구간 요 영역을 비교해 보세요. 이 영역을 세 번째가 포함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그리는 능력은 기본으로 갖춰야 돼요. 그러면 1번은 참이에요. 자, 참 이렇게 적어요. 그럼 뭐도 참이겠어요? 대우도 참입니다. 자, 보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고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입니다. 자, 이 명제는 참이에요. 참인 거 문제를 봤죠? 근데 역은 참이 아니에요.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나 같으면 x도 1보다 크나 같고 y도 1보다 크나. 이건 거짓이죠. 여러분 거짓일 때는 반례를 들으라고 그랬죠? 이거 아니야. 그리고 반례는 뭐가 있을까요? 많죠. 한번 적어보세요. x가 5이고 y가 0이어도 되죠. 5 더하기 0은 2보다 크니까. 그죠? 이때 성립하잖아요. 이런 걸 반례라고 하는 겁니다. 대우는 참입니다.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은 영역은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이에요. 또는이니까 이건 합집합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돼요. y가 1보다 작은 영역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지오지브라 열고 입력해봐요. 그럼 시각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자. x, y, z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 또는 z는 0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세 수를 곱했을 때 0이 됐어. 어라? 그러면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뜻이니까 참이에요. 그죠? 얘는 참입니다. 자, 역을 보면 가정과 근을 바꾸니까 x가 0 또는 y가 0 또는 z가 0이면 세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수를 곱하면 0이 됩니다. 참이 되겠고요. 대우는 이 또는을 부정하잖아요. 그죠? 이 또는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AND가 됩니다. x가 0이 아니거나 아니고 y가 0이 아니고 z가 0이 아니면 세 개 모두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수를 곱하면 0이 아니다. 참이 됩니다. 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또 나왔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는 반드시 참이 됩니다.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여기서 뭐 명제가 알쏭달쏭할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보자. 이거는 그래프를 한번 입력해서 그려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22-3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어려워. 그러면 바로 대우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y, z 실수 밑줄 긋고요. 1번 한번 해봐요. 1번. 여러분 지오지브라 혹시 컴퓨터 있으면
지오지브라 열고 1번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 어, 알지오메스는 버그 많다 그랬죠. 알지오메스도 좋은데 고등교육부터는 이제 지오지브라를 사용하는 습관이 더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3변수까지 해봐야 되거든요. 미지수 XYZ까지 하고 좀 간단하지만 미적분도 표현할 수 있어요. 지오지브라에서. 자, 자 1번 이것도 한번 이게 헷갈려요. XY 두 수의 곱이 1보다 작아? 그럼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Y는 1보다 작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애매하죠? 자 그런데 요거를 바로 입력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 X 곱하기 Y가 1보다 작아요. 이렇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 여러분 Y는 X분의 1은 여러분 반비례 함수예요. 반비례 그래프 응? 기억나죠?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어요. 반비례 그래프 쌍곡선입니다. 그리고 작다라는 거는 그 두 개의 그래프의 안쪽이에요. 사이에요. 자, 이 영역과 x가 1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y가 1보다 작아요. 자, 그럼 뭐가 뭐에 포함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또는입니다. 또는이니까 이 색칠대 부분 전체 영역이에요. 색칠대 부분 전체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그래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 사이가 색칠된 부분 전체 포함되죠. 포함돼요. 그래서 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해도 되지만 XY 곱이 마이 1보다 작거든 수보다 작다는 두 그래프 사이구나 두 쌍수 사이구나 이런 것도 이제 더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이 돼요. 자 여러분들은 그 밑에 답이 나와 있지만 대우도 한번 직접 써봐요. 노트에다가 대우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의 곱은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죠. 대우가 더 쉽죠.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더하면 곱하면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대우 어떤 명제가 참고치를 판별하기 어려워 그럼 바로 대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까요? x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참이죠. 그죠? 두수의 곱이 0이면 원래 두수의 곱의 0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표현할 때 쓰는 거잖아요. 두 다항식이 곱이 0이면 두 1차식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또는으로 연결되잖아요. 참입니다. 대우를 볼까요?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면 0이 아닌 수의 곱은 0이 아니죠. 이게 좀 더 편하죠. 참고지를 판별하기가. 자, 그다음에 3번은 요 밑줄 거나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식이죠. 자, 별표 해놓고 자, 요거 한번 다시 연습해 보자.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마이너스 xy, yz, 마이너스 zx인데요. 이 값은 2분의 1.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이렇게 소가를 하고요. 그러면 모든 항에다 2를 곱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z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zx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각각이 다 두 개씩 있잖아요. 그죠? 앞에 2분의 1을 곱하면 개수가 좀 더 1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 식. 왜냐하면 여기 XYZ가 실수 조건일 때 이 실수 조건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실수 조건에서만 요 식이 의미가 있는데 자 보자. 요 세 개 한 끼리가 모두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x-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z-x의 제곱. 실수의 제곱들의 합이네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얘가 0이래. 오라. 그러면 모든 항이 0입니다. 그래서 x 빼기 y도 0이고 y 빼기 z도 0이고 z 빼기 x도 0이 됩니다. 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꼭 다시 한번 적고 이 식 자체를 암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되냐면 이거 보자마자 완전 제곱식을 연상해야 돼요. 그런 정도로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 이퀄 y 이퀄 z 참이네요. 그죠?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우를 구하면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도 이거 밑줄 그으세요. x 이퀄 y 이퀄 z의 부정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수가 같다라는 것은 x가 y랑 같고 그리고 y도 z랑 같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메모해 주세요. 자, 이퀄 어떻게 되냐면 x 이퀄 y 이고 그리고 y 이퀄 z 이고 그 다음에 z 이퀄 x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의 부정이니까 또는 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세세하게 잘 메모를 해두세요.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참과 거짓 그리고 대우까지 모두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2-4번을 볼게요. 다음 명제의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라입니다. 자, 여기서 요 밑에 요 정석 연구를 믿어보자. 자,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괄호를 해주고요. 모든, 자, 모든 임의의 어떠한 x에 대하여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뜻이에요. 임의의라는 것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임의의라는 것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떤 적당한 x가 존재.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것은 단 하나만 수만 가지 중에서 단 한 값만 성립해도 참이죠. 어떤은 그죠? 그러니까 참 특이한 거예요. 어떤은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어떤은 일단 있으면 참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같은 뜻으로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정석도 비추고요. 모든 x의 부정은 어떤 x고요. 어떤 x의 부정은 모든 x.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위에서 보자. 임의의 실수 x. 모든 실수 x. 밑줄 그어놔요. ax의 제곱이 0보다 크나 같으면 a는 0보다 크나 같다. 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x 실수 x에 대해서 실수의 성질의 가장 큰 특징은 제곱하면 0보다 크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a를 곱했더니 또 0보다 크나 같대. 같은 양수이거나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나 같죠. 참입니다. 참 얘를 어디 보자. 대우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과 결론을 부정해서 바꿔놔야 되니까 대우는 밑줄 그어놔요. 이거 쓰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헷갈려요, 정말. 어떤 때는 대전제라고 해서 앞에 쓰더니만 어떤 때는 또 앞에 긴 문장이 가정에 딸려서 뒤로 가네.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명제의 결론에 x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대전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임의실수 x는 가정에만 영향을 줍니다. 대전제 아니에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대전제와 비교를 해야 돼요.
대전제라는 것은 그 미지수가 가정뿐만 아니라 결론에 둘 다의 영향을 줘야 돼요. 근데 아니죠. 자, 2번도 볼까요? 2번도 보면 어떤 실수 x, 이것도 이제 밑줄을 그어놓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가정에서만 x가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아니면 ab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밑줄 그으세요. ab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부정할까? 적어도 하나? 아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할까? 이것도 이게 순간순간 막 헷갈립니다. 그럴 때 이런 거는 밑줄 그어놓고 결과를 잘 눈여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대우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이다. 이렇게. 자, 이런 거는 적어도란 말이 나온 거 있잖아요. 눈여겨보세요, 항상. 왜냐하면 시험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밑줄 긋고 별표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부정은 이렇구나. 하고 눈여겨보세요. 자, 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x는 여기 요 2차 방정식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전제가 아니에요. 모든 실수 모든 여기 명제에서 어떤 실수 x는 여기 가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대전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가정하고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부정은 모든이라는 뜻으로 해석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씩 한번 해보자. 유제 22-4번입니다. 다음 명제의 대우를 말하여라. 그리고 밑줄 그으세요. A, B, C는 실수. 이런 조건들에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자, 1번. U가 전체 집합일 때 임의 집합 A에 대하여 A 교집합 X가 A면 X는 U이다. 자,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명제는. 자, 여기서는 전체 집합은 가정과 결론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대전제입니다. 그죠? 대전제고요. 임의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A가 어떤 집합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A 교집합 X가 A 이 뜻은 뭐냐면 A가 X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A가 X에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모든 집합을 포함하는 X여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상하죠. 왜냐하면 전체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에는 전체 집합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X는 전체 집합도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U일 수밖에 없는 거죠. 참이에요. 자, 대우 볼까요? 자, 대전제는 그대로 두고요. X가 전체 집합이 아니면 어떤 집합, 임의 집합에 반대 어떤 집합 A에 대해서 A 교집합 X는 A가 아니다. 이때 여러분 이거 많이 틀립니다. 선생님 A 교집합 X도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그냥 하나의 집합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식의 부정은 등호만 아니다 해야 됩니다. 등호만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보세요. 2번. A가 0보다 크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식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실수 X는 대전제 아니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자, 이 뜻은 정답. 맞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0보다 크다. 맞지요? 참입니다. 자, 그러면 대우를 한번 써봐요. 그럼 모든 실수의 x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이면 a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있지만 얘들아 손으로 적어봐요. 명제만 보면서 손으로 적어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논리라는 게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 착각의 일종에. 그래서 손으로 적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자, 3번 볼까요? 꽃이 피고 새가 울면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간다. 일단 뭐 얘는 명제라고 하니까, 그지? 명제라고 이제 생각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냈다면 시끄럽죠. 예, 명제 맞아요 하고 이제 그 문제가 틀렸다고 난리 나죠. 제 시험 보고. 근데 일단 우리는 받아들이자. 얘가 명제야. 그러면 꽃이 피고 새가 울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부정할 때 뭐가 바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동그라미 쳐봐요. 꽃이 핀다는 것을 조건, 오케이? 하나의 조건, and죠, and. 새가 온다는 것도 조건, 그죠? 두 개를 연결한 거죠. 면, 얘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꽃이 피고 새가 울면이 가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간다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간다를 부정하겠죠. 어떤을 부정하고 간다를 부정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여행을 가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거나 새가 울지 않는다. 얘들아, 이걸 명제라고 해봐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할 때 꽃이 피고 새가 울면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간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에 가깝죠. 날씨가 좋으면 누군가는 집 밖을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참인 명제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우는 어때요? 모든 사람이 여행을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건 어려운 해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명제나 대우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우나 명제 바꿔서 본다. 4번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면 자 여기서 여러분 밑줄 그으세요. 실수 X가 존재한다. 실수 X가 존재한다. 자, 참이죠. 자, 그럼 이거에 존재한다의 부정은 뭘까요? 어떤이죠, 어떤.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죠? 일단 있으면 되니까, 있으면 참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해서 모든, 부정은 모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의 이 대우를 직접 구해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특별한 경우는 별표 해놓고 밑줄 그어놓고 그걸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자, 논리.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자, 22-5번을 볼까요?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3단 논법이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요. 3단 논법. 원래는 이제 3단 논법이라는 건 고대 그리스의 그죠? 그때 한참 이제 논리,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뭐 옳은 말을 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면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사상 신조가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에. 하여튼 지금 우리는 요 문제는 3단 논법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있습니다. 명제의 3단 논법 밑줄 긋고요. 명제의 3단 논법 뭐냐면 P가 Q이고 Q가 P이면 Q가 R이면 P는 R이에요. 이거 증명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진리집합으로. 이게 3단 논법이고요.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 대문자 PQR이라 했을 때 이면 포함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어요. 맨 안쪽에 있는 게 P고요. 이게 Q에 포함되는데 다시 Q는 P에 포함된다, R에 포함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P는 R에 포함되죠. 3단 논법이랍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3단 논법에서 뭐만 보면 되냐면 앞의 명제의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뒤의 명제의 가정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으면 됩니다. 두 가지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명제,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3단 논법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겨울이 오면 춥다. 눈이 오지 않으면 춥지 않다. 우리가 보통 일상 언어가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상 언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고 실제 해석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일상 언어가 이제 참인 명제라고 했을 때 이 수학 기호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호를 나타낼 수 있느냐? 겨울이 온다, 춥다, 그리고 눈이 온다. 이 세 가지로 조건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건 이렇게 밑줄 그어놔요. 겨울이 온다, 춥다, 눈이 온다. 자, 그러면 겨울이 온다를 P, 춥다를 Q, 그 다음에 눈이 온다를 R이라고 하면 어디 보자. 겨울이 오면 춥다. 이거는 뭐냐면 P이면 Q죠. 그죠? 자, 이거를 P이면 두 줄 살펴 P면 Q인가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오케이, 맞네요. 그 다음에 눈이 오지 않으면은 not R이면 두 줄 살펴 춥지 않다. not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3단 논법을 쓰려면 보세요. 여기서 앞의 명제의 결론과 뒤의 명제의 가정을 같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요 대우를 계산하면 Q이면 R이네요. 그죠? 그럼 3단 논법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일단 먼저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어디 보자. Q이면 날이다. 이거는 일단 좀 따져봐야 되겠다. 답이 4번이라는 거 보니까 눈이 오면 겨울이 온다. 자, 한번 보자. 오케이. 이거 한번 논리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건 선생님도 좀 헷갈리네요. 자, 일단 위의 명제에 의해서 우리가 P면 Q이고 나달이면 나Q인 거를 찾아냈어요. 자, 그래서 이걸 3단 논법으로 만들면 자, 3단 논법에서 P면 R이에요. 대우를 생각하면
not R이면 not P입니다. 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말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죠. 3번은 참이죠.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읽었네. 3번은 참이고요. 말할 수 없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처럼 다 만드는 거예요. 1번 Q이면 R. 요 Q이면 R은 참이죠. 그 다음에 2번 not Q이면 not P. 이거는 P면 Q의 대우죠. 그 다음에 P면 R. 3단 문법이죠. 그 다음에 4번 R이면 P. 이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not R이면 not P는 P이면 R의 대우죠. 그래서 4번이 맞네요.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4번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노트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장은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자, 22-5번 이거 연습해 보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한번 골라보세요. 22-5번 3단 논법으로 한번 만들어 봐요. 자, 일단 1번은 이 두 번째 명제를 대우를 구하면 not Q이면 R이죠. 자, 여러분 노트에다 적으세요. 얘는 not Q이면 R이기 때문에 P이면 R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도 해보세요. 자, 2번은 두 번째 명제를 대우를 구하면 not Q이면 not R입니다. 오, 3단 문법이 되네요. 그러면 P면 not R. 이거 맞네요. 그죠? 자, 3번 고쳐보세요. 어디를 고쳐야 될까? Q이면 not P. 오케이. 앞에 거를 고쳐야 되겠네요. 그죠? 대우를 구하면 P이면 not Q. not Q이면 R이니까 P면 R이 됩니다. not P가 아니에요. 4번도 바꿔보자. 4번은 두 번째 거에 대우를 구해야 됩니다. Q이면 R입니다. 그래서 P면 R이 되겠죠. 자, 5번도 보면 P면 Q와 P면 R.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에 포함되고 또 P는 R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R에도 포함되죠. 그러면 이 Q와 R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둘 다 공통으로 P를 포함한다는 거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P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Q, 그 다음에 이쪽으로다가 R,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Q와 R은 서로 포함 관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어유야, 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포기하기도 힘들고, 그죠? 알 것 같은데 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자, 필수예제 22-6번을 보자. 다음은 판사가 P고 A, B, C, D, E를 신문한 결과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가 5사람 중 정확히 2명이 유죄래요. 2명이 유죄입니다. 그 다음에 B와 C는 함께 유죄이거나 무죄예요. 그 다음에 A가 무죄면 B와 E도 무죄입니다. D가 무죄라면 C도 무죄고요. D가 유죄라면 E도 유죄입니다. 누가 유죄인지 말아야 하세요. 이것도 문장으로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명제로 만듭니다. 명제.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해서 명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도 대우 참이고요. 그 다음에 3단 논법을 이용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문제들은 처음부터 얘는 이렇게 나야지 이거 몰라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를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A, B, C, D 그럼 A, B, C, D 그럼 P로다가
위의 조건을 표현해 본 거예요. 소문자 A는 A가 유죄이다, B가 유죄이다, C가 유죄이다, D가 유죄이다, E가 유죄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서 두 명이 유죄이다를 P로 했네요. 그죠? 그러면 가나다라를 요 A, B, C, D, E, P로다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다라. 가는 P는 참인명제고요. 그 다음에 나는 B가 유죄면 C가 유죄고 C가 유죄면 B가 유죄니까 양쪽 방향의 화살표가 양방의 화살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인데 얘는 부정이 있는 것보다 부정이 없는 게 낫죠. 대우를 구하면 됩니다. 대우를 구한 거고요. 라도 마찬가지로 부정이 있는 것보다 대우를 구하는 게 낫죠. 부정이 없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또 마까지 D는 2이다. 자, 이것을 양방향 화살표가 있는 나를 기준으로 한번 일렬로 나열해 보는 거예요. 양방향 화살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나가 기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B와 연결된 거, 자, B와 연결된 게 다네요. 다. 그죠? 다에 의해서 B가 유죄면 A가 유죄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B의 방향으로다 다를 놓고요. 그 다음에 C와 연관된 거. 일단 라죠. C가 유죄면 D도 유죄고요. 또 D와 연관된 거 마죠. D가 유죄면 E도 유죄고요. 또 E와 연관된 거 다네요. 그죠? A도 유죄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유죄면 A도 유죄죠. 그죠? C도 유죄죠. D도 유죄죠. E도 유죄죠. A도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C가 유죄면 똑같죠? 그래서 B 또는 C가 유죄라면 자, B 또는 C가 유죄라면 요 방향으로는 다 유죄니까 화살표 방향으로는 모두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두 명만 유죄라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와 C는 유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B 또는 C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죄가 되면 모두가 유죄가 돼야 되니까 두 사람만 유죄가 된다는 거에 모순이에요. 그래서 B와 C는 무죄여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그러면서 B, C를 제외하고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만약에 D가 유죄야. D가 유죄면 E도 유죄고 A도 유죄해야 되겠죠. 세 명이나 유죄네? 그럼 D는 안 돼요. D가 유죄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D는 무죄가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뭐냐면 B, C, D는 무죄일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B, C, D를 제외하고 A와 E가 유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문자를 사용해서 조건식으로 나타내면 그나마 도움이 된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또 범인 잡네요. 이런 문제가 골치 아파요.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22-6번. 원앤 다행히도 4명이네요. 4명입니다. ABCD를 조사한 결론입니다. A가 범인이면 B도 범인이다. 그 다음에 B가 범인이면 C가 범인이거나 또는 A는 범인이 아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위에 그 유죄를 좀 이용해서 소문자 A가 유죄다. 유죄. 그 다음에 소문자 B가 유죄.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유죄가 아니라 범인이구나. 범인. C가 범인. 그 다음에 소문자 C는 C가 범인. 소문자 D는 D가 범인. 자, 이렇게 적고
가나다라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가나다들을 자, 명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자. 자, 가는 명확하죠? A이면 B다. 자, 나는 B이면 C 또는 not A네요. 그죠? C 또는 not A. C 또는 not A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를 한번 보면 A가 범인이 아니면 not A이면 D도 범인이 아니다. not D. 라를 보면 D가 범인이 아니면 not D이면 A가 범인이고 이거는 A이고 그리고 not C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이제 많이 풀어봐야지 숙달이 되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3단 문법으로. 멈췄다. 다운됐다. 그렇지. 이렇게 다와라는 3단 문법으로 바로 연결되죠. 나대이면 나띠이고 나띠이면 이게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와라에서 이게 좀 이상하죠. not A이면 not D인데 이면 A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A가 범인이 아니면 D도 범인이 아니고 A는 범인이래요. 이거 모순이죠, 모순. 그죠?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A가 범인이 아니면 모순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따라서 A는 범인입니다. 이렇게 먼저 보이는 걸 먼저 확실한 거를 먼저 잡는 거예요. A는 범인이에요. 그러면 자 A가 범인이니까 A를 가지고 또 잡는 거예요. B도 범인이죠. 자 B가 범인이면 자 보세요. 나에서 C가 범인이거나 A가 범인이 아닌데 A는 범인이잖아요. 그죠? 나 A는 아니죠. 그럼 반드시 C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B도 범인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C도 범인인 거예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D도 골라야 되네요. 그럼 C와 연관된 걸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보자. 다의 대우를 한번 볼까요? 대우는 D이면 A입니다. D가 범인이면 A도 범인이다.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라를 봐야 될까요? 라의 대우를 보자. 대우를 보면 not A 또는 C이면 D입니다. 그러면 A가 범인이 아니거나 A 범인이잖아요. 그죠? C 범인 맞잖아요. 그러면 D도 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의 대우에 의해서 오케이 D도 범인입니다. 이렇게 명제로 놓고 명제로 표현하고 명제의 대우, 명제의 참고직 명제와 명제의 대우를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죠. 다뤄져요. 근데 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장보다는 그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면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표현하면 그나마 우리가 다루기가 쉽다.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쉽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괜찮은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